Wow, you can really dance. Wow. 땡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어디선가 전현무의 목소리가 들려야 할 것 같은 프로그램인데 갑자기 들려오는 중국어. 3、2、1，请投票。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인기 예능 히든시너를 따라 만든 은장적 가수인데요. 포맷을 돈 주고 사가지도 않고 표절해버리면서 많은 논란이 되었죠. 하지만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표절이라고 욕먹은 프로그램들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것도 같은 한국의 프로그램을 표절했다고 말이죠. 오늘은 국내 콘텐츠 표절 논란으로 욕먹은 프로그램 탑3에 대해 알아볼게요. 3위 나는 살아있다. 작년 말 본격 생존 전사 양성 프로젝트를 표방하며 나온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죠. 바로 TVN의 나는 살아있다. 707 특수임무단 출신의 박은하 교관이 6명의 여성 출연진에게 생존 기술을 교육하는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야심차게 준비한 이 프로그램의 티저가 공개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안 좋은 쪽으로 말이죠. 논란의 티저 영상을 보시면 고무보트를 타는 훈련을 받거나 통나무를 드는 유격훈련을 받는 영상이 등장하죠. 거기에 교관의 독설과 악에 바친 교육생의 모습까지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영순이 여러분들이라면 어디서 보셨을 법한 장면들이죠. 바로 2020년을 들었다 놨다 했던 가짜 사나이. 일반인 교육생들이 실제 특수부대 훈련을 받는 과정을 보여준 가짜 사나이와 꼭 닮은 장면들뿐만 아니라 교육생들의 옷과 썸네일 자막 스타일까지 흡사했죠. 이에 예고편에는 어마어마한 비판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방송국에서 창의성도 없이 유튜브에서 인기만 했던 컨텐츠를 그대로 베껴오기만 했다는 비판들이었죠. 가짜 사나이의 인기에 편승해 일부러 비슷하게 만든 기획이다라는 의견과 가짜 사나이도 진짜 사나이를 따라 만들었는데 이 정도는 허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붙으며 논란은 더욱 거세졌는데요. 결국 박은하 교관이 직접 나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티저에 나온 장면은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멘탈 및 체력 강화 훈련이었으며 나는 살아있다는 군사훈련보다 생존훈련에 초점을 더 맞춘 프로그램이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인기가 많았던 가짜 사나이였기에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죠. 결국 초반 구설수 때문이었는지 나는 살아있다는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고 8화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고 하네요. 2위 TMI 뉴스 틴탑에 향수 뿌리지 마. 유키스의 시끄러. 파이브돌스의 삐리뽐 빼리뽐. 이 곡들의 공통점은 바로 숨어서 듣는 명곡, 줄여서 숨둔명이라는 점이죠. SBS의 문명특급은 전부터 커뮤니티에서 나오던 숨둔명이라는 밈을 제대로 컨텐츠화시키며 유명해진 유튜브 채널인데요. 시청자들의 향수를 제대로 자극하며 공감을 이끌어내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지난 8월 그런 숨둔명의 기획자이자 진행자인 제제의 SNS에 많은 사람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업로드된 영상에 찍힌 것은 바로 유튜브가 아닌 TV에서 보이는 다양한 숨둔명들. 왼쪽 상단에는 숨어서 들었던 최고의 명곡이라는 자막과 꺼져라 꺼져 임마, 꺼져라 꺼져 임마, OPPA 같은 가수들이 직접 문명특급에 출연해 사용했던 드립들과 밈이 자막으로 적혀 있었죠. 그리고 오른쪽 상단의 방송국 표시는 문명특급이 소속된 SBS가 아닌 엠넷이었습니다. 엠넷의 TMI 뉴스에서 문명특급 아이디어를 그대로 뺏겨간 것만 같은 장면들이었는데요. 거기에 물음표로 가득한 멘트부터 눈뜨고 코베인 이모티콘 같은 그녀의 당황스러움이 그대로 느껴지는 멘트들은 팬들을 더욱 분노케 만들었죠. 하지만 사람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엠넷 측에서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고 SBS 측에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아 유야무야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숨둔명이 이전부터 널리 사용되던 말이라 문명특급만을 소유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이어졌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그 포인트와 숨둔명 리스트, 인터뷰 내용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자료 출처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베끼기라는 의견이 나오며 아직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죠. 결국 각종 콘텐츠에서 쓰이고 있는 숨둔명을 대중화시키고 유행어를 만들며 밈화시킨 것이 문명특급이라는 것 하나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네요. 1위 피해게임. 지난 8월 5일 MBC에서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참가자를 모집하는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프로젝트의 이름은 피해게임. 최대 상금 3억을 두고 13박 14일간 게임을 통해 승자를 가리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게다가 웹에는 머니게임
머니게임의 기획자 진용증이 참여한다는 사실도 알려져 기대감은 더욱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공지가 업로드되고 이틀 뒤 머니게임 관련 콘텐츠의 원작자 배진수 작가가 인터뷰를 통해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그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설정과 스토리를 연구하기 위해 많은 시간 고생한 작품이 인기 예능에서 무단으로 사용돼 속상하다고 밝혔죠. 단절된 공간에서 돈을 두고 경쟁을 펼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웹툰 머니게임의 설정과 굉장히 닮아 있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네이버 웹툰과 배작가 측은 MBC가 피해 게임을 제작하기로 하면서 원작자와 저작권 분쟁을 피해 가장 핵심이 되는 설정만을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중국이 복면가왕을 베낄 때 가면을 쓴 채 노래한다는 설정만 베끼고 다른 것이 다르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과 같이 말이죠. MBC 측은 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원작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어 표절이라 할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죠. 진용증은 머니게임 웹예능을 제작할 당시 판권을 샀지만 이번에는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정말 머니게임과는 상관없는 전혀 다른 게임이 펼쳐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 SBS의 런닝맨도 에피소드 하나를 머니게임과 비슷한 포맷으로 제작했다가 시청자들의 문매를 맞고 사과한 바가 있는데 3위로 소개해드렸던 나는 살아있다처럼 비슷해 보이지만 실상은 아예 다른 예능일까요?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요즘 심심찮게 뉴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각종 표절 시비들,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무게를 잴 수도 없는 만큼 가볍게 생각하고 따라하는 경우가 많죠.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 들었던 수고와 노력은 그 무엇보다도 크고 무겁다는 점 다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